평범한 날들을 근사하게 기록하는 법. 이 책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다루어 행복을 맛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라 패시비와 함께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상 속 순간들을 의미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당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에겐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지난 10년간 스토리텔링에 전념하면서 깨달은 건 매일이 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늘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어버릴 위기가 닥친 후에야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 말이죠. 소설가 데니 샤피로가 말한 것처럼 특별하고 극단적이며 뭔가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느라 평범함을 놓친다면 그야말로 내 삶을 놓치고 마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일상적 마법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목록 작성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발견한 5가지를 적어 내려가 보세요. 들리는 소리, 오늘 발견한 파란색의 대상, 오늘 맛본 것, 집을 떠올리게 한 향기. 오늘 행복했던 순간, 걸을 때 보았던 다양한 질감, 집에서 햇살이 아른거리던 지점, 지금 내가 좋아하는 단어, 오늘 느꼈던 계절감. 목록 작성은 쉽고 빠르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글쓰기에 좋은 출발점입니다. 일상의 마법이 우리 각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별것 아닌 순간이든 중요한 순간이든 언제나 거기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매일 사진 찍기에 도전해보세요. 마법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순간에 발견됩니다. 고요한 순간은 마법과 같습니다.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새벽녘 주방에 앉아 먹는 오트밀 한 그릇,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꺼내 읽는 책 한 권, 아침 출근길의 빈자리, 점심시간 공원을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먹는 샌드위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까지 이렇게 고요한 순간 생각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기 쉽고 심지어 못마땅하기까지 한 집안일의 순간들 역시 일상의 마법을 품고 있습니다. 문득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는 듯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곁에 있든 아니든 말이에요. 아이 손을 잡고 등교하는 길, 멀리 사는 친구로부터 온 이메일, 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브로치, 배우자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까지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진심이 담긴 소소한 이야기는 마음이 없는 거창한 서사보다 늘 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나의 관심이 향하는 곳을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지금 여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방법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뭐가 틀리나요? 어떤 촉감이 느껴지나요? 주위에 어떤 질감이 있나요? 신체적으로 어떤 기분이 드나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공기의 온도와 습도는 얼마나 되나요? 빛은 얼마나 밝은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당신의 일기장에 적어보세요. 계절마다 창밖 풍경을 관찰해보세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당신의 노트에 한번 묘사해보세요. 기록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예요. 이야기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해요. 나다운 게 어떤 건지 기억하기 위해 일기를 썼다. 언제나 그게 핵심이죠. 이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고 이게 지금의 나예요. 사진을 통해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진으로 찍을 때 중요한 건 제대로 보이는가가 아니라 제대로 느껴지는가입니다.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스스로 인지하는 건 스토리텔링의 고유한 절차. 나아가 스토리텔링을 위한 독자적 목소리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절차예요. 우리의 삶은 소소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우리는 모두 고유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소소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자기 성찰은 물론 내면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신 안에 창의성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늘 소란스러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 꿈과 희망이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창의성이라는 신비로운 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만의 창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호기심을 깨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잠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창작 훈련을 해보세요. 산책을 나가세요.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건 창의적 발상과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음악을 들으세요. 특히 연주곡은 영감을 주는 건 물론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영감 스크랩북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다른 프로젝트에 한창일 때처럼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영감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모험을 떠나세요. 새로운 길을 탐험하든 미술관에 가든 혹은 기차를 타고 새로운 목적지로 떠나든 모험은 스케일과 무관하게 호기심을 일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창의성은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해 보세요.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불확실성에 태어나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의연해야 하고요. 창의성은 신비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창작 활동만으로도 완성된 창작품 못지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디테일은 특별함을 불어넣는 중요한 도구예요. 삶 속에 숨어있는 디테일을 찾아보세요. 디테일은 소소하지만 풍부하고 실제적이에요. 나만의 세렌디피티를 찾아보세요. 경이로움에 눈뜰 수 있으려면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일 혹은 뜻밖의 발견을 즐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흥미롭거나 뜻깊은 것을 우연히 발견한다는 의미의 세렌디피티는 누군가 잃어버린 돈을 줍는 따위의 행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이야기를 창작하는 관점에서 오로지 당신에게만 흥미롭고 뜻깊은 무언가를 발견하는 걸 뜻하죠. 특정한 연상작용을 일으켜 어떤 감정에 빠져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추억 속의 사람, 장소 혹은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발견 말이에요.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면 흥미롭게 여기는 것부터 살펴보세요. 소소한 이야기라도 나만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면 힘이 생깁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보세요. 우리 모두는 타고난 스토리텔러예요. 이야기가 극적이어야 좋은 건 아니에요. 소소한 이야기가 지닌 공감의 힘을 믿어보세요. 이야기의 마법이란 복잡한 구성의 소설이나 대서사극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이야기, 특히 당신의 소소한 이야기에도 똑같이 신비한 힘이 내재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세밀하게 기록해보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자취가 묻은 곳은 어디든 소소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기록하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당신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멈추지 마세요.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노라 에프론은 무엇보다 당신 삶의 희생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라 고 말했어요.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더 크고 포괄적인 인생 이야기로 봤을 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삶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자신을 탐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길을 찾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기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당신이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에 흡입력만 있다면 사람들은 몸을 기울여서라도 들으려고 애쓸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평범한 나날이 삶의 나날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휴대폰 액정 화면만 들여다보며 삶의 순간들을 지나칠지 아니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눈앞에 경이로운 스토리를 포착할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삶은 진짜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하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